신상 언박싱. 신상품을 엄선해 여러분을 위해 제가 언박싱하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요. 늘상 하는 그 너무나 평범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인사, 안녕. 이 인사가 그렇게 절실하고 진실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녕이라는 다정한 인사를 가지고 그림책, 시 그림책으로 돌아온 분이 계세요. 시인 박준님과 함께 오늘 신상 언박싱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 몇 년 만에 만났죠? 4년. 4년 만에. 사실은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에겐 뭐 우리 박준 시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낯익을 거예요. 우리 2017년도였나요? 네, 시를 품은 수요일. 오, 네. 저보다 제목을 더 정확하게 맞아요.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때 연출이었고 제가 PD였는데 당신의 전성이 오늘에서 시를 품은 수요일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 준희 씨와 함께 했었어요. 먼저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년 만입니다. 와, 근데 라디오 DJ 지금 다른 데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밤이라는. 네. CBS에서. 네, 홍보하셔도 시작합니다. 돼요? 아니 뭐 제가 다른 방송국에 와서 선도가 아니니까.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네네. 시인님과 라디오 첫 방송은 제가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네. 매일 밤 자정에 이 자정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시작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약간 중의적인 의미 제가 시인이니까 시를 짓는다 혹은 시작한다 스타트한다 이렇게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때요? 라디오 DJ로 매일 자정을 함께 하는데. 사실 라디오 DJ는 제가 할 거라고 이번 생에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던 것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이렇게 라디오 패널로 가서 시를 얘기하는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약간 다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즐겁고요. 또 하나는 라디오 DJ도 하지만 작가님이 따로 안 계세요. 라디오 대본을 쓰는데 그렇군요.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성격의 글이라서 매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라디오하고 시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은데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시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을 명구절 이런 것들을 목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어떻게 보면 시가 이렇게 먹을 갈아서 진하게 이 수목으로 쓰는 거라면 라디오는 너무 진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맹물로 글을 쓰듯이. 근데 잠깐 보였다가 흘러갔다가 다 날아갔다가 어느 순간에 희미하게 생각나는 그런 글쓰기를 하니까 닮은 듯 다른 것 같습니다. 와, 듣다 보니까 제가 중며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누가 저보고 네. 최준 아냐고. 네. 그래서 박준은 아는데 나 최준은 모르겠는데 했더니 최준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에게는 늘 박준이죠.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시인님이 우리는 안녕이라는 그림책을 시 그림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네. 네, 시 그림책을 내셔서 제가 또 중며든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언박싱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안녕. 이거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건 아니죠? 제가 그림 그릴 재주가 없으니까 네. 그림은 서영화가 김한나 작가라는 작가님께서 그려주고 저는 작품의 텍스트만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 텍스트가 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텍스트를 보고 그림을. 그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 수정된 그림을 보고 제가 또 텍스트를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인데요. 어쨌든 시 텍스트가 기반이 된 그림책이니까 우리가 네. 시 그림책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그렇군요. 박준 시인이 썼고 우리 김한나 작가가 그린 우리는 안녕이라는 책인데요. 또 우리 시인님께서 이 책을 몇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몇 분 선정해서 우리는 안녕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네. 왜 그림 책으로 이 시를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진행자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수다가 많습니다.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혼자 말하는 게 있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시는요. 뭐 모든 시가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제가 배워왔고 대부분 합의한 시는 짧게 말한다, 줄여 말한다, 그렇죠. 함축해서 말한다, 다 말하지 않고 여백을 둔다. 이것이 약간 시의 미학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저도 그런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쓰다 보면 더 쓰고 싶어져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 이거 더 쓰고 싶은데 시는 그만 쓰게 된단 말이죠. 더 쓰면 너무 많이 말해져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매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핍을 갖고 있죠. 다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 그런데 그림책은 그림 작가님이 대신 말해줘요.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그림으로. 예, 그래서 시로 한번 말하고 그림으로 한번 똑같이 혹은 전혀 다르게 한 번 더 말하고 이 작업이 아름다워서 그림책을 내게 되었어요. 네. 내 시를 그림으로 딱 표현했을 때 네. 어땠어요?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상을 담았던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던가요? 이게 다른 장르의 예술이 만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음에 우리가 낯선 누군가를 만나면 내 말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적으로 전달하죠. 이 사람이 오해를 할까 봐,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주절주절 중언부언 계속 늘어놓았는데 이 작가님은 한 번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잘 알아듣는 사람, 곡해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신이 나서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왜곡 그렇죠. 없이 그냥 맞아요. 쏟아낼 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상대였고요. 잘 만나서 그래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을 갖고 많이 말했다면 지금 네. 책에 된 분량의 한 5배 정도로 길게 썼다면 아하. 다음에 보고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제 말을 듣고 또 새로운 말을 하시는구나 해서 분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시다운 시가 됐어요. 네. 우리는 안녕. 담비예요? 여기 나오는 강아지가? 사실 담비라고 이름 붙여지는 대목은 없는데 제가 네. 이전에 썼던 시집에 수록된 시랑 묘하게 연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담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비로 추정되는 이 친구. 네네. 이 친구의 어떤 내용을 우리는 안녕에 담으신 거예요? 사실 담비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썼던 시 중의 구절이 이런 거거든요. 담비가 새끼를 낳았는데 네. 이제 한 3달 정도 지나서 새끼를 잘 키워줄 만한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담비가 울기 시작했는데 그 강아지가 걔가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걔가 너무 길게 울면 폐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른 새벽에 담비를 데리고 나가서 저 멀리 방죽에 가서 울게 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마음껏 울어라. 사람 없는 데서 울어라. 근데 아버지가 오늘은 같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시로 담았고요. 사실 강아지든 개이든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안녕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어서 출발을 했던 시입니다. 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네. 안녕을 가장 어려워한다. 그렇죠. 그걸 시작으로 이 강아지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그렇죠. 거군요. 네. 안녕. 그럼 도대체 이 안녕에 어떤 의미를 담았길래 이 남녀노소 모두 어려워할까? 사실 안녕 크게 2가지가 있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뱉는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 그리고 헤어질 때 내뱉는 안녕 혹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가 아는 언어, 제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잘 그렇지만 제가 아는 언어 중에 첫인사와 끝인사가 같은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예, 영어도 다르고요. 일어도 다르고 중국어도 다르고 프랑스어도 다르고 스페인어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하이, 굿바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혹시 다른 청취자분들께서 이 언어는 첫인사랑 끝인사가 같다 제보해 주시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묘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네요, 정말. 처음 만나서도 안녕이라고 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하는데 이 안녕이 둘 다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 첫 번째 안녕을 두려워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맞아요. 걸. 네. 친해지지 못하고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쭈삣쭈삣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아이여서 첫 번째 안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사실 살다 보니까
두 번째 안녕, 우리가 헤어질 때 해야 되는 안녕은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두 번째 안녕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안녕.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안녕, 만나서 반가울 때 하는 안녕, 그리고 두 번째 안녕, 헤어질 때 하는 안녕. 두 번째 안녕을 잘해야 세 번째 안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안녕은 다시 만났을 때 안녕이에요? 지금 진행자님과 저희가 4년 만에 봐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4년 전에 저희가 안 좋게 헤어졌으면 세 번째 안녕이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안녕도 중요하고 어렵고 두 번째 안녕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이것들을 잘 해야 새로운 안녕이 열린다. 이런 마음을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이 구절이 아마 그 의미를 담은 걸까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안녕, 다시 안녕이라는 말은 서로를 놓아주는 일이야. 안녕, 다시 안녕이라는 말은 뒷모습을 지켜봐주는 일이야. 안녕, 안녕. 이 네. 부분이 우리가 말한 그 얘기일까요?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안녕을 잘하는 거죠. 그래야 세 번째 안녕이 있으니까. 그 공감하시겠지만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가서 2박 3일 동안 재밌게 놀다가 집에 오려고 할 때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사실 지금 집에 가야지 다시 또 할머니 만날 수 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럼요. 잘 놓아주지 못하는 안녕을 하고 있지 않나. 네. 맞아요. 그 안녕이 사람 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 굉장히 갖고 싶은 것,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일, 네네. 여기에 대해 마침표를 찍을 때 하는 안녕도 굉장히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잘 마침표를 찍어야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안녕이라는 말이 이런 여러 의미를 담았는데 우리는 안녕 요 시 일부만 좀 우리 시인님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인님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식상하시겠지만 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좋다고 하시면 12시에 뵙겠습니다. 자정입니다. 마스크를 뚫고도 좋은데 지금 3921님이 시인님 팬이에요. 상상했던 목소리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좋아요. 작가님 시집과 에세이집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시인님 목소리로 우리는 안녕의 일부를 조금 읽어주실래요? 어떤 대목이냐면 제가 안녕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아주 축약해서 3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안녕이라고 할 때는 그 안녕의 의미는 더 다양한 모습이고 아주 도처에 널려 있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은 같이 앉아있는 거야. 안녕은 노래야. 안녕은 가리어지지 않는 빛이야. 안녕은 부스러기야. 안녕은 혼자를 뛰어넘는 말이야. 안녕은 등 뒤에서 안아주는 말이야. 안녕은 어제를 묻고 오늘 환해지는 일이지. 안녕은 밥을 나누어 먹는 거야. 그러다 조금 바닥에 흘리고는 씩 웃는 거야. 예. 저는 안녕은 혼자를 뛰어넘는 말이야.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세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 내가 어디 밭 한 떼기를 사서 내 세상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세계를 살아온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세계가 한 번에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나 혼자라는 세계에 있는데 안녕하는 순간 나랑 다른 세계를 살아온 사람과 내 세계가 만나서 혼자를 뛰어넘는다. 장벽을 뛰어넘는다.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네. 원래 시는 설명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시 그림책이니까. 언박싱이에요. 네. 코너 이름이 신상 언박싱이기 네.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안녕은 밥을 나누어 먹는 거야. 그러다 조금 바닥에 흘리고는 씩 웃는 거지. 네. 한 번만 설명이 아니라 그냥 시인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게 어떤 마음을 담으신 구절이에요? 밥 먹다 흘리시는 경우 없습니까? 반은 흘리고 먹어요.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네. 누군가와 친밀한 누군가가 있을 때 흘리면 어떻게 하세요? 친밀한 누군가 흘리면 별 신경 안 쓰죠. 아, 그렇죠. 근데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딱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일상의 인사. 네, 밥을 먹다가 밥풀을 흘리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안녕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맞아요. 씩 웃는 것이다. 사소한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느꼈잖아요. 네. 시라는 것도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인님에게 세상에서 제일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날씨 이야기입니다. 어. 네, 약간 날씨 이야기가 우리가 언제 하냐면 할 말 없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 덥대. 이번 주 요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대.라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의식적인 의례적인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서먹서먹함을 뚫고 굳이 날씨 이야기라도 꺼내서 하는 상대방이 그 노력, 네, 그게 가식적이지 않고 그 마음. 인간적이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날씨가 매일매일 변하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사소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같습니다. 사소한 일들의 왕, 가장 작은 일 중에 큰 일, 이렇게 정말 많이 좌우되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그래서 날씨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날씨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 다정함을 한번 느껴보시면 찾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거리를 좁히기에 노력하는구나. 이 어색한 공기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애쓰는구나. 맞아요. 네. 그 말이 날씨 질문이라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새로운 걸 배웠는데 2929님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 시간에 YTN 라디오 들으며 돌아가는 정세와 마음속 힐링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박주님을 만나다니 너무 감사해요 하셨고 2879님 아름다운 시의 그림을 느껴보고 싶어요. 갱년기를 다스려 볼래요. 이렇게 하셨네요. 갱년기를 겪는 여성에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준희 씨는? 사실 뭐 제가 겪지 못해서 어떤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동시에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과거를 그렇죠. 잘 떠올리는 일, 내가 잊고 살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일. 아마 그 시기 그 나이쯤에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과거지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이땐 좋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의 나하고 흘러간 과거의 나지만 그 과거의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달파하지 않는 마음으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다면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나의 현재가 더 충만해지지 않을까? 네. 너무 애달파하지 않고 과거의 아쉬움과 추억보다는 이제 또 앞으로 갱년기가 나오면 또 다른 여성으로서의 삶이 저는 펼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여성으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여성으로서의 삶이 열린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생을 살아나가고 본인에게 좀 안녕이라고 안부를 묻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879님은 안녕하지 못한 제게 선물을 주고 싶어야 하셨는데 사실 안녕이라는 게 꼭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안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인님. 사실 안부 같은 것이죠. 안부를 묻는다, 안녕하다라고 할 때는 안녕하지 못한다라고 하셔서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을 안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기 위해서. 그럼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할까 몸과 마음을 써서 막 뛰고 늦으면 큰일인데 어떤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일단 좀 참아볼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크게 안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마음의 부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현재 안녕하지 못함도 큰 안녕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제가 오늘 근데 언박싱인데
무릎팍두사가 된 네, 것 같죠? 카운셀링을 하고 온 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요. 큰일이네요. 네. 아니요. 사실 이거 뭐 전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때그때 질문에 우리 시인님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다 잘 준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시인님 팬이기도 하고 시인님의 시나 글에 또 너무 팬이기도 한데 시인님의 많은 시를 관통하는 감정이 결국 저는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결국 그리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립다라는 감정도 어떻게 보면 빨리 내 마음의 중앙에서 치우고 싶어 하는데 그 그리움에는 미량의 고통 같은 것이 따르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살면서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고 산다? 전 그게 지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무 이게 슬프다.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한둘씩은 있어야,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이 한둘씩은 있어야 그게 좋은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네. 만나고 안 만나고는 이 노래 가사에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냥 네. 그리워하는 거, 네. 그리워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닐까. 그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에서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워하고 있는데 상대가 오든 오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 나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게 내 자세가 올곧고 아름다우면 그 시간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을 말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그 안녕의 의미가 바뀌겠구나. 지금 아까 기다림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태도로 안녕이라고 스스로에게 안부를 묻는지,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안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떤지, 또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가끔씩 안녕이란 말을 건넬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사실 저도 이 안녕이라는 것을 큰 주제로 이 시 그린 책을 썼지만 안녕을 여전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문장에 안녕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안녕은 말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전히 말하고 싶을 때 안녕이라고 하지 못하고 말하기 싫을 때 말하기 싫어서 안녕이라고 하지 못해서 더 화를 키우고, 저도 사실 말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안녕 하고 말하기 싫을 때에도 안녕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안녕의 효용에 대해서 더 잘 소화를 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녕, 이 시 그림책입니다. 글 박준, 그림 김한나. 어른을 위한 책이죠?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책이라는 것은 아동과 유아를 생각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생각한 것은 그 어린이들이고요. 그리고 어른도 같이 보면 좋겠다를 더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군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독자분의 의견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21개월 된 아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줬는데 이 안녕을 몇 문장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참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어른의 눈으로는 안녕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 책이 아이에게 조금 무겁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무게로 안녕을 받아들일 테니까 또 그림이 또 워낙 예쁘고 굉장히 잘 시를 담고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 박준 시인의 새로운 도전,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과 시의 만남, 우리는 안녕,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끝으로 정말 안녕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안녕의 뜻이 담긴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리고 또 그리는 것을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안녕은 그리는 거야 라고 이 책에서 적었는데요.
내가 그릴 수 있는 안녕의 테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녕을 계속 그리다 보면 결국 안녕이라는 의미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커질 거니까 아까 저도 품고 사는 마음, 안녕해야 할 때 안녕하고 또 안녕해야 될 때 안녕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안녕, 박준 시인과 함께 했어요. 시인님 안녕. 안녕히 계세요.